청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단순히 듣고 뭐 말하고 요것만의 문제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치료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시도하려는 노력은 예전부터 해왔죠. 음악치료학이라는 것도 1990년대 이후에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에 활성화되면서 이제 점점 자리를 잡고 학문으로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음악을 예술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음악치료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 인지하고 연결시켜서 커그니티브 뮤지컬러지라고 하는 인지 음악학이라고 하는 그런 쪽의 학문으로도 지금 발전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음악을 실제 정서적인 문제,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뇌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파킨슨이나 난독증이나 언어발달장애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료 요법으로도 우리가 이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점점 만들어지는 게 결국 과학적인 사실들이 점점 밝혀지면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시각에 대한 연구는 그래도 꽤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청각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1998년, 99년 이때부터 해서 불과 20여 년 정도 지금 청각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과거에 195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됐던 것부터 해서 지금 현재 일기까지 밝혀진 것들 그리고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래요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청각 인지하고 발성 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도구에다가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에 대한 훈련에 필요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도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그 도구를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앞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일반적인 청취 발성에 대한 그런 신경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두가 조금 길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청취와 발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듣는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청취, 소리를 듣는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구분이 별로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히어링과 리스닝, 이거는 차이를 묻는다고 하면 일단 듣기는 듣는데 그냥 소리가 들리네, 소리가 있어, 혹은 좀 더 세분화되지 않은 그냥 이런 소리야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냥 들리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는 걸 우리가 히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동적 듣기죠. 그럼 리스닝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 리스닝은 그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상태로 듣는 걸 우리가 리스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적인 듣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들어오는 소리 정보를 두뇌에서 처리해서 그 소리의 의미까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사실은 말소리내까지 아는 거하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까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용어에 그래서 이 정확한 구분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게 그냥 말소리야 뭐 이 정도까지 아는 거를 우리가 리스닝의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아는 걸 얘기하죠. 자, 그러면 강아지, 저도 이제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하고 저를 비교하면요, 히어링 능력은 강아지가 훨씬 좋아요. 안방에 저랑 같이 누워있다가도요, 엘리베이터실에서 소리만 나도 뛰어나가요, 지치면서. 저는 뭐가 왔는지 지나가는지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강아지는 말을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리스닝 능력은 없는 거죠. 히어링만 되는 거예요. 소리가 있다라는 생각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히어링 능력이 좋다고 해서 리스닝 능력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꼭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히어링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리스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오케스트라 유명 지휘자들은 악단 인원 100명 놓고 지휘해요. 하다 보면 소음성 난청으로 발폐관의 유무세포가 망가지면서 가는 길을 먹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소리를 못 듣는데도 불구하고 100명을 놓고 지휘하다가 야, 너 3번 바이올린 똑바로 틀렸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히어링 능력은 남들보다 훨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리스닝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 분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어링과 리스닝의 제 나름대로의 개념을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청취라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소리가 무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리가 뭐냐? 일단 소리의 시작은 음원이라는 게 있어요. 소리가 나는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물체를 진동시켰을 때, 그 진동이, 물체 진동이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제 귀로 들어와서 고막을 때리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매질이 진동할 때 만들어져서 또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듣지 못하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들을 수 있는 오더블한 압력의 파동을 소리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초음파, 또 인프라소닉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리라고 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음파는 물체 진동이 공기의 압력을 변화시켜서 만드는 시간 함수죠. 시간에 따른 공기압의 변동입니다. X축을 시간으로 보고 Y축은 공기압의 변동상을 보면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리고 소리 인지는 결국 공기압의 변동,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공기의 파동을 일으켰고 그게 귀로 들어오면서부터 고막, 또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 달팽이관, 신경회로를 타고 머리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일단 달팽이관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돼서 두뇌에서 인지되는 거고요. 소리의 3요소라고 하면 일단 소리는 주파수, 높은 소리인지 낮은 소리인지가 있죠. 그 다음에 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면 너무 작아서 안 들리면 소리가 없는 거죠. 파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크기는 있어야지 소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색,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소리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통 이제 음악을 이용해서 소리 훈련을 하거든요. 음악을 이용해서. 자, 그럼